네. 뭐 메인 디시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댈러스랑 이 세너제이 트레이드입니다. 산호세 예. 트레이드입니다. 예, 댈러스가 이제 미카엘 그란룬드 선수랑 이제 코디 세시 완전히 뭐 득점감 선수를 받아왔죠. 그리고 이제 샤크스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라운드, 2025년 3라운드 조건부 지명권인데 이제 그런 부분 뒤에 말씀을 드리고 결국 이제 넘어가는 이제 메인 패키지는 그란룬드와 세시다. 요 부분 본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크스부터 보도록 하죠. 2025년 1라운드 지명권과 조건부 2025년 4라운드 지명권입니다. 기본적으로는 4라운드인데 이제 이게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요게 뭐 변화를 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이제 또 1라운드 수준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물론 이제 하부 라인에서 잘 뽑아가지고 정말 좋은 선수를 이제 뽑는 그런 것도 이제 NH에서 왕왕 나오긴 하지만, 근데 사실은 하부 라인, 중 2라운드, 하부 라운드로 당연히 가면 갈수록 또 이제 NHL급 선수를 뽑아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1라운드가 또 메인 피스다 라고 바라보셔도 크게는 뭐 무리는 없다라고 봅니다. 일단 이제 조건부 3라운드라고 적혀 있는데, 그죠? 그죠? 근데 이게 왜 이제 조건부 3라운드라고 볼 수도 있는 거는 이게 결국 업그레이드가 되면 3라운드이기 때문에 조건부 3라운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따져보면은. 근데 이제 그냥 통일을 합시다. 3라운드. 그냥 통일을 합시다. 그냥 저기에 3라운드 썼으니까. 근데 뭐 조건부 4라운드나 조건부 3라운드나 별반 차이는 없다. 근데 기본은 제가 알기로는 4라운드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제 기본이 4라운드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은 댈러스 스타스가 스탠리컵 결승을 진출하면은 이게 3라운드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4라운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이제 뭐 그냥 이제 앞에 이제 지금 이제 뒤에 고친 거는 결국 이제 앞선에 나왔었던 그거랑 그냥 맞추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어쨌든 댈러스가 올해 스탠리컵 결승을 진출하면은 이 지명권이 3라운드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거, 이제 요게 이제 핵심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샤크스는 솔직히 제로 리스크입니다. 지금 이제 저는 사실은 마이크 그리어 GM을 상당히 처음에 부임을 했을 때는 좀 걱정을 했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바라봤을 때는 일을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일단은 굉장히 처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 지금 이득 자체도 거의 제로 리스크에 가까운 느낌으로 챙기는 이득이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어쨌든 그란룬드 선수 영입을 했을 때도 이제 좀 돌이켜 보면은 이때 이제 칼손 선수 트레이드를 하면서 그라운드를 그때 이제 피츠버그로 받았거든요. 피츠버그에서 이제 그라운드가 있을 때. 왜냐면 피츠버그 그 당시에 이제 또 그 트레이드 마감 일경이었었죠. 이제 그 피츠버그로 이제 이적을 해가지고 뛰고 있다가,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칼손 선수 결국 이제 트레이드에서 그란룬드, 호프먼, 루타 2024년 1라운드 이렇게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받아왔었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과정이 되게 됐는데,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샤크스가 그란룬드를 영입을 하기 위해서 막 진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막 이렇게 패키지 짜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라고 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칼손 어떻게 보면은 또 보내게 되면서 또 받아왔었던 자원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리스크 자체가 그렇게 크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에드먼턴 오일러스가 그 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빡세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 과정에서 세시를 내보내면 세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그 규모가 약간은 적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았는데 그거라도 좀 깎아야 되는 이 에드먼턴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시 선수의 그런 이제 상황을 받아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타이 엠버슨 선수를 보내면서 세시 플러스 알파로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선수의 이 기량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동안 NHL에서 보여줬던 걸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그 엠버슨이랑 3라운드를 줘야 세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쪽이 너무 이제 쪼들리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캡으로 쪼들리는 상황이니까 가치가 낮아진 거고,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세시 플러스 3라운드 받아오면서 이거를 영입을 한 자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게 지금 뭐 영입을 했을 때 뭐 샤크스가 그렇게 막 어마무시한 투자를 하고 막 출혈이 크고 그러면서 받아온 자원이 아니에요. 지금 그란룬드랑 세시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 선수들을 넘기면서 추가적으로 픽까지 받았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는 딜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마이크 그리어 GM이 부임한 이후에 뭐 행보가 화려합니다. 아스카로프 받아왔죠. 릴레그램 받아왔죠. 코발렌코 받아왔죠. 2025년 1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2026년 2라운드. 그죠? 상위 지명권도 지금 여러 장 포함이 되어 있는 데다가 뭐 중위 지명권까지도 이렇게 포함이 되고 하위권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마이크 그리어 GM이
뭐 직전감도 여러 명 데려오는 데다가 그 과정에서 또 피까지 여러 이제 가져오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받아온 자원들도 지금 바라보시면은 마스카로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미 지금 경기 나왔을 때 굉장히 좋은 경기력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죠? 코발렌코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좀 스크래치가 되고 이런 경기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요즘은 뭐 벤베리 선수랑 같이 또 뭐 2, 3라인에서 이제 좀 많이 출장을 하고 그런 그림 나오고 있고 릴레그렌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거의 1라인을 지금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탑4로 어쨌든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받은 자원들도 상당히 잘 활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뭐 이번 이제 받은 것들은 이제 픽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또 좋은 선수를 선발을 하는데 이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적어도 확실한 1라운드 조건부 1라운드 지명권도 아니었잖아요. 1라운드 지명권 한 장을 어쨌든 또 이제 추가로 더 확보를 했기 때문에 또 더 좋은 선수를 선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반. 물론 이제 댈러스가 지금 전력을 봤을 때는 또 좀 멀리 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좀 멀리 가게 되면 어쨌든 이제 좀 지명권의 순번이 조금 밀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좀 후반대가 될 수도 있고 20순위 이후로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도 어쨌든 1라운드 한 장을 또 이제 확보를 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제 뭐 그리어 GM이 상대 팀의 전력 외 자원이라든가 그런 선수는 낮은 가격 그리고 이제 베테랑까지 굉장히 좋은 가치로 왜냐하면 지금 베테랑 받아오면서 1라운드 이제 그런 그림 그리고 이제 이 두 명의 선수는 이 계약이 올 시즌 끝나면 끝나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올 시즌 계약 끝나면은 사실은 물론 이제 그 그란룬드는 좀 이제 재계약을 해봐도 괜찮은 게 세텔룬드라든가 이런 좀 에클룬드 이런 젊은 친구들이랑 참 잘 어울리기 때문에 재계약을 해봐도 괜찮기는 하지만 굳이 뭐 없어도 왜냐하면 이제 샤크스 같은 게 밑에서 치고 올라올 친구들도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고 아니면 그냥 이제 샤크스는 지금 셀러리 캡을 굉장히 좀 하한 선도 이제 좀 맞추기 좀 빡센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FA 조금 큰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그런 그림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토폴리라든가 벤베리가 한테 그랬던 것처럼. 근데 어쨌든 이제 베테랑 선수들이 이제 굉장히 좋은 가치로 왜냐면 이제 그냥 뭐 올 시즌 그냥 이제 쓰다가 그냥 보내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베테랑 선수를 이렇게 계약 어쨌든 끝나는 만료가 되는 이런 베테랑 자원들도 1라운드 플러스 3라운드 이렇게 챙겨왔으니까 뭐 이제 이건 4라운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으로 따져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딜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 뭐 이런 선수들도 이제 올 시즌 끝나면 FA가 되는 선수들이 있어요. 루크 커닌, 니코 슈트름, 얀 루타, 바네체크, 게오르게프. 물론 이제 바네체크, 게오르게프는 뭐 다른 팀들이 그렇게 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클레인 코스틴 같은 선수들도 있고요. 이런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 뭐 루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조금은 원하는 팀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추가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또 딜을 치면서 아마 커닌이랑 루타는 제가 봤을 땐 좀 팔기에 따라서는 기대보다 조금 더 나은 리턴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자원인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조금 더 샤크스 행보에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픽을 더 받아오는 그런 움직임이 추가로 더 닿는 데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댈러스 영입도 한번 보고 넘어가시죠. 댈러스는 이제 미카엘 그라운드 선수랑 코디 세시 선수를 영입을 하는 그림이네요. 그라운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센터랑 윙을 이제 모두 볼 수 있는 자원이고 이제 뭐 그라운드 선수 32살이나 됐습니다. 레프트는 자원이고 179에 84kg이기 때문에 뭐 사이즈적으로는 사실 이제 그렇게 이 임팩트가 있고 이제 그런 느낌의 선수는 아니고요. 2010년 1라운드 9순위로 이제 미네소타에 지명이 됐었고 사실 이 선수가 이제 또 이제 핀란드에서 이제 너무 어린 나이에서 진짜 압도적인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저도 기대를 했었던 선수였었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의 커리어를 돌아봤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핀란드에서 이제 그 예전에 제가 글로벌 시리즈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느낌의 이야기를 했던 적 그 바라코프 선수가 이제 그 로컬 그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그때 정말 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슬라이드 때 그랄룬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6세였었나? 18세 기록이었나? 그 리가 기록. 그러니까 핀란드 1부 리그 기록에서 그랄룬드가 막 기록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진짜 득점까지도 어마무시하게 기억이 되고 막 이제 득점도 많이 뽑아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사이즈에서 약점이 있는 그 뭔가 바르코프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좀 투웨이도 이제 좀 잘하면서 좀 공격에서도 이제 이런
이 핀란드 1부 리그에서 보여준 게 워낙 많았던 선수였기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근데 그런 느낌까지도 아니었어요. 사실 공격도 나쁘지는 않았지만은 그 제가 기대했던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었고요. 뭐 수비적인 경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강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라운드의 커리어에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재다능함에 좀 표본과 같은 선수입니다. 공격 같은 부분에서 이제 이 선수가 굉장히 상황 판단, 여기 오타가 났는데 상황 판단 능력이라든가 하키 센스 이런 게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공격에서 이제 우리 팀 움직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공격의 전개라든가 이런 거를 읽어내는 능력 자체가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일단 이제 하키 센스 아주 출중한 하키 센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스틱 핸들링, 뭐 슈팅 능력, 플레이메이킹, 시야라든가 공격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라운드는 상당히 또 이제 좀 다 좀 높은 두루두루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자원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도 이제 그 중에 가장 뛰어났었던 거는 이제 넓은 시야 그리고 플레이메이킹 이제 이런 과정에서의 좀 동료를 살려주는 그런 능력 같은 부분이 이제 조금은 더 눈에 띄는 과정은 있었는데 그래도 뭐 슈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약하다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뭐 좀 강점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단순 플레이메이커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라운드가 결국 이제 뭐 센터 치고는 페이스오프가 좀 약한 편이라고 봐야 되고 실제로 이제 좀 약한 선수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선수는 이제 좀 결국 이제 좀 사이즈에서의 약점이라든가 뭐 수비에서의 강점 같은 부분은 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투웨이 센터 같은 그런 느낌의 선수. 왜냐면 우리가 핀란드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그 좀 투웨이 성향이 실제로 선수들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투웨이 스코어러 같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지금 현역으로 기준으로 따지면 뭐 아호 같은 느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그건 좀 은퇴한 선수 기준으로 따지면 사쿠코이브라든가 뭐 이런 느낌 조금 언더사이즈긴 하지만은 또 득점력도 어느 정도 이상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그란룬드는 결국 이제 돌아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뭐 총평을 따져보면 언더사이즈긴 하지만 굉장히 다재다능한 플레이메이킹이 좀 돋보이는 여러 가지 공격에서의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센터 윙 자원이다라고 보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댈러스의 영입 목적은 제 생각엔 공격진의 유연성을 강조를 하면서 선수층까지 강화를 하는 두 가지의 그런 이제 목적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이 뭐냐 세시 이야기는 이제 또 나오겠지만 세시 내용을 또 해보면은 세시는 갑작스럽게 지금 이제 수비진의 이탈 같은 부분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목적이 결국은 댈러스가 트레이드를 단행한 이유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타일러 세긴 선수는 지금 상황에서도 적어도 2달 이상의 복귀가 아직까지도 이제 빨라야 지금 2달 걸린다고 그래요. 타일러 선수의 지금 세긴 선수의 지금 복귀 가능성은 사실상 지금 엉덩이 수술이었던 것 같은데 올 시즌은 좀 복귀가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셨을 때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뭐 예전에도 좀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이제 워낙 이제 세긴 라인이 그동안 좋았기 때문에 DCN 세긴 마치먼트 라인이 좋았기 때문에 이 조합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이 조합을 좀 잘 메우고 있다라고도 이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했었고 하는 그림인데 일단 어쨌든 공백이 나타난 자원이 지금 생겼다라는 거. 이제 이 부분. 타일러 세긴이 어쨌든 지금 미들식스의 거의 핵심적인 선수인데 이 선수가 복귀를 하려면 적어도 2달이 더 걸린다라는 겁니다. 일단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란룬드가 올해 사실은 거의 우리가 뭐 회춘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32살이라는 나이에서 회춘했다라는 말을 쓰기에 그렇게 좀 적합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까지 53경기, 53경기를 출장을 했는데 그란룬드 커리어에서 53경기 기준으로 포인트를 이렇게 이제 따져봤을 때 올해가 그란룬드 선수의 커리어 2등 수준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성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53경기 기준으로 포인트를 가장 많이 뽑았을 때가 1617 시즌에 48포인트였었거든요. 15골 33어시스트. 근데 올해 15골 31어시스트 터뜨리면서 46포인트. 그리고 1718 시즌에 15골 29어시스트를 올리면서 44포인트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바라보시면 거의 뭐 회춘한 그런 느낌이죠. 그죠? 공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공격력 같은 부분이 살아나는 그림이고 사실 이 정도의 공격 생산력이라고 하면은 어느 팀을 가도 한 2라인 정도 수준은 그냥 이제 무난하게 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잖아요. 에지가 난 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림을 바라보셔도 올해 이렇게 이제 또 성과가 나는 그런 그림 자체도 세긴. 왜냐면 세긴도 올해 어떻게 보면 거의 경기당 1포인트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이런 이제 좀 세긴의 빈자리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팀의 선수진을 좀 이제 공고히 하는데 좀 목적이 있지 않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스탠코븐이랑 보크가 올해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부진해요. 실제로 스탠코븐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는 진짜 신인왕 가능성도 이제 굉장히 높게 봤었던 선수였었고 하는데 스탠코븐 선수 굉장히 길게 부진한 이런 이제 좀 기복적인 부분 자체가 올해도 좀 많이 드러나게 되면서 결국 스탠코븐 선수는 지금 이제 50경기 기준으로는 7골 18스 25포인트니까 이제 조금 아쉽죠. 이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밀었었던 마브리크 보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47경기에서 6골 8어시스트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페로노비치 때랑 마찬가지로 요런 선수들이 딱 그 진짜 이제 탑 9에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몇 년 전에 존스턴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그냥 이제 좀 생산력을 받쳐주고 한다라고 하면 꽤 좋게 받쳐주고라고 하면은 왜냐면 이제 그 댈러스는 사실 올해 파벨스키도 나갔잖아요. 이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한번 이 존스턴 같은 느낌으로 팍 튀는 선수가 제가 봤을 땐 스탠코븐이나 보크 중에 나왔어야 됐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스탠코븐 사실 될 거라고 봤었는데 스탠코븐은 사실 좀 기대보다는 조금 못하니까 이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또 조금 부족한 젊은 자원들의 이런 활약도 제가 봤을 땐 그란룬드 선수의 영입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란룬드 선수는 아까 이제 카드에서 보셨겠지만 센터 윙 모두 소화가 가능한 자원이거든요. 물론 이제 센터보다는 조금 더 윙이 나아 보이는 것도 있기는 있는데 근데 또 이제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좀 살리려고 하면 센터가 조금 더 맞는 느낌도 있는데 근데 이제 페이스오프가 좀 약하기 때문에 또 이제 센터는 조금 이제 또 이런 좀 양분 좀 이런 그림이 되기는 하지만 양분은 아니죠 어쨌든 좀 두 개가 이제 좀 상충되는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선수도 센터와 윙을 커리어 내내 뭐 모두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그러니까 뭐 내슈빌 때도 그랬고 피츠버그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샥스 때도 그랬었고 이제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좀 다재다능함, 좀 유연함. 아까 제가 이제 라인업에서 유연함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센터 윙어 겸직할 수 있는 선수들이 댈러스는 진짜 많습니다. 뒤셴, 존스턴, 힌츠, 벤, 세긴이야 뭐 빠졌다라고 해도 세긴, 스탠커븐, 그란룬드 이런 선수들이 모두 센터를 뛰든 윙을 뛰든 경기력이 상당히 또 안정적이기도 하고 둘 다 소화를 할 수가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이미 사실은 댈러스는 실제로 이제 뭐 댈러스 경기를 보시면 세긴이 센터를 나온 경기라든가 뒤셴이 센터를 나오는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 좀 다양하게 나오고 와이엇 존스턴도 이제 어떤 상황에서는 3라인 센터라든가 이런 느낌으로 경기력이 나오는 데다가 아니 뭐 1라인 윙이라든가 지금처럼 힌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주로 1라인 센터를 보지만 이 선수도 윙을 볼 수가 있는 자원이거든요. 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센터로도 이제 이 기용도 되고 윙으로도 기용이 되고 뭐 존스턴의 윙어라든가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 센터 윙 겸직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이번에 원래 사실은 댈러스가 이런 선수들이 많았지만 이번에 그란룬드가 들어오면서 이런 이제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난 것도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댈러스가 유연성을 더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한 조합을 테스트를 하면서 위협적인 라인을 그러니까 어쨌든 댈러스가 좀 이제 뎁스 팀으로서 승부를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다양한 조합까지도 테스트를 하면서 위협적인 라인을 여러 라인을 구성을 하면서 이제 또 경쟁력을 또 실험을 해보는 이제 그런 이제 이 상황도 마련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댈러스는 최근 한 두세 시즌 정도 이렇게 이제 쭉 살펴봐도 지금 보면은 조합의 축이 될 수 있는 줄기는 확보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긴 선수가 시즌 아웃 같은 느낌으로 빠졌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보면은 로버트슨, 힌츠 같은 경우에도 최근 몇 시즌 동안 계속 같은 라인에서 조합을 맞췄던 선수들이죠. 마치먼트 디시엔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도 그렇고 올 시즌도 같은 라인에서 조합을 맞추는 선수들이죠. 그리고 이제 벤이랑 존스턴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막 이래가지고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던 그런 자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조합의 축이 될 수 있는 줄기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누구냐 그 아까 무슨 보크 같은 선수 들어가고 스탠코븐 들어가고 다도노프 들어가고 그란룬드 들어가고 여러 가지 조합을 테스트를 해보면서 확실한 조합을 이렇게 여러 가지 찾아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왜 또 이제 뎁스 팀이라는 말씀을 또 이제 이 좀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그란룬드를 보강을 하면서 공격진에서 10골 이상 보유를 한 팀에서 댈러스가 8명을 보유를 하면서 공동 3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 전에 7명 보유를 했는데 1명 더 늘어났어요. 워싱턴, 위니펙, 레인저스, 뉴저지, 플로리다, 베이거스, 댈러스 이렇게 지금 7팀이
8명을 보유하면서 공동 3위에 올라 있는데 이런 느낌 바라보시면 다 어떻게 보면 좀 뎁스가 괜찮은 팀이죠. 물론 이제 레인저스 같이 올해 조금 성적이 왔다 갔다 하는 팀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뭐 올해 전반적으로 이 팀들이 다 성적이 좋은 팀이죠. 워싱턴, 위니펙은 전체 넘버 1, 2 팀이라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닌 팀들이고 뉴저지도 어떻게 보면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와일드 카드랑은 아직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뉴저지도 그죠? 3위 이 자리 공고히 하고 있고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퍼시픽에서 뭐 거의 가장 오랫동안 1위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팀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댈러스가 이 대열에도 합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공격수에서 30포인트 이상 기록을 한 선수를 살펴보셔도 지금 워싱턴, 플로리다, 댈러스가 6명을 보유하면서 공동 1위가 되게 됐습니다. 이런 그림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의 유연성도 마찬가지고 그 과정에서는 윙이랑 센터를 볼 수 있는 자원도 많다. 그리고 조합의 큰 줄기 같은 검증이 된 조합의 큰 줄기가 될 수 있는 선수들이 이미 구축이 돼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또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숫자적인 부분으로 바라봤을 때도 팀 뎁스 팀으로서의 좋은 면모가 나온다라는 거. 그죠? 아까 이제 10골 이상 기록한 공격수, 그리고 이제 30포인트 이상한 공격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댈러스가 다 상위권으로 이번에 영입을 통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보면은 시험을 쳐도 막 보면은 A 플러스랑 A를 가르는 성적의 차이가 거의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명 더 보유를 하고 있느냐, 한 명 더 보유를 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 순위가 사실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죠? 지금 아까 바라보셨을 때도 10골 이상 보유자가 만약에 7명인 팀 같은 경우에는 공동 3위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순위가 쫙 내려가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 이제 누구냐? 그란룬드의 보강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좀 이제 뎁스적인 부분도 더 챙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댈러스의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이 보고 마무리를 지으면은 셋이 30살이고 라이트핸드 자원입니다. 뭐 이제 또 귀하다는 라이트핸드 자원 188에 95kg이기 때문에 뭐 체력 조건은 그냥 뭐 무난한 편이라고 바라보시는 게 맞고요. 2012년 1라운드 오타와 세너터스가 15순위로 지명을 했었던 선수였었습니다. 54경기에서 4골 11어시스트 26분 41초, 21분 46초나 뛰는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샥스에서 굉장히 중용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었고요. 사이즈라든가 수비적인 능력에서 사실은 강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요, 이 선수가. 토론토랑 에드먼턴에 있을 때 너무 주옥 같은 실수를 많이 하게 되면서 수비가 강점인 선수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사이즈라든가 기본적으로 수비에서의 그런 포지셔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난하게 한 자리를 그냥 이제 전반적인 능력치 덕분에 그러니까 이거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이 선수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좀 다재다능한 선수이기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이상의 파운반도 되고 슈팅 능력도 꽤 이제 이 선수 생각보다 꽤 강한 슛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즈도 괜찮은 편이고 수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좀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제 무난하게 그냥 이제 수비적인 역할을 그렇게 좀 잘하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애널리틱적으로 이제 이렇게 숫자를 봤을 때는 그냥 좀 재앙적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좀 코치들이 좀 좋아할 만한 유형의 선수죠. 어떤 상황에서 그냥 무난하게 얘를 집어넣어도 뭐 조합도 그냥 이제 좀 무난하게 짜이는 그런 느낌이 나오고 좀 이제 예를 들면 뭐 1라인의 파트너가 됐든 2라인의 파트너가 됐든 그러니까 셋시를 딱 집어넣으면은 그냥 일정 이상의 퍼포먼스는 기대를 할 수가 있고 이 선수가 또 이제 다재다능해서 이제 뭐 다른 것도 이제 다 그냥 애지간한 이상 수준으로 경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이제 셋시 선수 말씀드릴 때 좀 작은 육각형 이런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뭐 좀 다재다능한 선수는 맞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는 이제 뭐 드래프트 될 때도 그렇고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기력 같은 부분이 이 선수의 강점 중에 하나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또 치명적인 실수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전보다도 더 늘어나고 이런 그림들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재다능한 플러스 이 수비적인 부분이 그래도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이제 이런 자원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 수비진에서 부상자가 마찬가지로 아일랜더스처럼 지금 갑자기 이제 이 댈러스도 좀 이제 좀 벼락을 맞았습니다. 헤이스 카넨 선수가 지금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마크 스톤 선수한테 이제 접촉이 있으면서 거기 이제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IR에 올라갔죠. 이제 그런 과정이 됐고 실제로 포네이션스 토너먼트에도 참가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대체 선수로 박하나인이랑 누가 가더라? 어쨌든
지금 이제 헤이스카넨이 결국은 야니 하칸페 선수도 지금 못 나가거든요. 하칸페는 이젠 댈러스가 아니니까. 이제 그 두 명이 빠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헤이스카넨도 이제 일단 무릎 부상으로 지금 이제 이 부상자 명단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닐스 룬드크비스트 선수가 얼마 전에 어깨 부상이 돼가지고 시즌 아웃이 됐거든요. 요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지금 부상자가 속출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룬드크비스트도 사실은 올해는 탑4 수준으로 지금 이제 기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골치가 아픈 그런 상황이 되게 됐다. 어떻게 보면 좀 수비를 안 그래도 사실은 이제 헤이스카넨이랑 룬드크비스트가 뛰고 있을 때도 댈러스는 수비를 보강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갔었던 팀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부상자가 발생을 하니까 좀 빠르게 땡기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탈된 선수들 헤이스카넨과 사실은 룬드크비스트의 가장 특질적인 경기력은 역시나 주도적인 퍼군반이라든가 공격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자원들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룬드크비스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날카로운 슬랩샷이라든가 공격에서의 정말 주도적인 퍼군반이라든가 공격에서 이제 스트레치 패스라든가 이런 좋은 경기력을 많이 펼쳐줄 수 있는 자원인데 이 카드들이 지금 두 명이나 한꺼번에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댈러스가 다행인 점은 뭐 린델도 그래도 최소한의 공격적인 경기력을 수행은 가능한 자원이고 퍼군반이랑 최소한의 퍼군반이라든가 이런 거는 수행 가능합니다. 린델도. 그리고 이제 뭐 토마스 헐리가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진짜 막 아예 없고 그렇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두 명이나 한꺼번에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구멍이 났다라고 보는 거는 맞는 부분이죠. 댈러스가 올해 최다 출전 조합을 바라보시면은 린델이랑 룬드크비스트 조합이 5대5 상황에서 333분을 출장을 했기 때문에 헐리 헤이스카넨 조합보다 더 많이 출장을 한 조합이었어요. 이런 그림을 바라봐도 이제 린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수비형 수비수, 룬드크비스트는 완전 좀 공격형이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밸런스를 잡아놓은 상황이고 헐리랑 헤이스카넨은 뭐 작년부터 이제 쭉 조합을 맞췄던 조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린델이랑 헤이스카넨도 이렇게 이제 같이 뛴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 어떻게 보면 룬드크비스트가 이렇게 또 이탈이 됐고 헤이스카넨도 이탈이 되게 됐으니까 지금 수비진에서 큰 균열이 났다라고는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도 당연히 룬드크비스트 선수의 대체자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헤이스카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올 시즌에 복귀가 가능한 자원이고요. 물론 이제 당연히 세시가 헤이스카넨의 대체를 어떻게 해요? 솔직히 최고점 경기력을 따져봐도 헤이스카넨 허리 정도는 미칠라나? 이건 너무 그런가? 어쨌든 비교가 좀 불가능한 수준의 선수인데 기본적으로 왜 룬드크비스트의 자체라고 생각을 하냐면 일단 룬드크비스트가 시즌 아웃된 것도 있지만 둘 다 오른손잡이 수비수라는 거 그리고 이제 룬드크비스트의 역할 플러스 그러니까 룬드크비스트의 공격적인 역할을 100% 수행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룬드크비스트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수비 기여는 가능한 선수입니다. 세시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룬드크비스트의 좀 대체자 같은 느낌. 왜냐면 어쨌든 시즌 아웃이니까 이 선수의 대체자로 이제 좀 데려왔다라는 걸 바라보는 부분이 맞겠죠. 그리고 세시가 사실은 또 괜찮은 점이 뭐냐면 두루두루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하나 사실 그렇게 모난 부분은 없어요. 사실 이 선수의 경기력에서. 물론 뭐 하나 아주 특출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 그것도 없는데 뭐 하나 어떻게 보면은 진짜 구멍이 나가지고 치명적인 실수라는 거는 이제 조금 다른 영역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하나 진짜 구멍 난 부분이 있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근데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퍼군반도 좋고 스틱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괜찮은 편이고 강력한 슬랩샷도 가지고 있고 이 수비에서도 어떻게 보면 뭐 블로킹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몸싸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냥 그 감독들이 원하는 느낌에서의 좋은 경기력은 보여줄 수 있는 자원들이거든요. 숫자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안 좋게 나온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유형의 수비수랑 조합을 해도 무난하게 조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공격형 조금 더 공격형 수비수랑도 조합을 해도 사실 나쁘지 않고 사실 헐리 선수랑도 한번 테스트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제 생각에는 너스랑 이제 좀 조합이 됐을 때 그런 좀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헐리랑 이제 조합을 했을 때 헐리랑 조합을 해도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또 조금 더 수비형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 류브시킨 선수 같은 느낌으로랑도 이제 조합을 해봐도 괜찮고, 아니 이제 덤바 같은 선수들이랑도 이제 조합을 해봐도 괜찮은 느낌이고,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린델 선수랑 조합을 해서 맞추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꽤 괜찮은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린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수비형 수비수로서의 모습을 계속 이제 보여왔었던 자원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말 치명적인 폭탄을 터뜨리는 세시의 그런 이제 경기력을 어느 정도는 만회를 해줄 수가 있는 그런 경기력을 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룬드크비스트랑 린델이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룬드크비스트가 이탈하기 전에 실제로 조합을 맞추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좋은 수비형 수비수, 그러니까 이 뭐냐, 이 치명적인 세시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시한폭탄 같은 실수 같은 부분도 린델이랑 조합을 하면서 맞춰질 수가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댈러스가 이제 완전하게 전력을 복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그 올 시즌 기준으로 완벽하게 전력 복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헐리랑 헤이스카는 뭐 검증된 조합이고, 그리고 린델이랑 세시 어떻게 보면 좀 셧다운 역할까지도 어느 정도 수행을 할 수 있는 데다가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세시의 그런 이제 좀 빈틈까지 좀 메워줄 수 있는 린델과의 조합, 그리고 이제 류브시킨이랑 덤바가 되게 되면은 또 좀 공격에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덤바,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 또 피지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류브시킨,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댈러스가 생각보다 수비진에서도 경쟁력이 많이 올라올 수 있는, 여기다가 뭐 한 명 더 영입을 하고 그런 상황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덤바를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생각에는 덤바를 좀 자리는 대체를 해도 되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댈러스가 또 욕심이 좀 있으면은 덤바까지 좀 대체를 하면서 이렇게 또 달려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은 나올 수 있지 않나. 근데 일단은 댈러스가 이번에도 1라운드 픽 쓰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4라운드 한 장은 무조건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댈러스가 지금 픽에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근데 좀 욕심이 나면은 제 생각엔 덤바도 대체하는 건 좀 고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세시를 이제 3라인으로 류브시키랑 내리면서 2라인급 수비수 한 명 더 집어넣으면은, 와, 이거 상대하기 빡세요.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라인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번에 영입 기대치는 2, 3라인에서, 그죠? 누구냐? 아까 보셨던 그란룬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세시도 마찬가지고, 2라인, 3라인 수준에서 선수층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뎁스 팀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댈러스의 목적성이 보이는 트레이드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댈러스도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뭐 올해는 위니펙도 한층 더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쉽지 않은 상대들이 뭐 즐비를 한 센트럴 디비전이기는 하지만 뭐 한번 지켜봅시다. 뭐 댈러스가 또 보강을 하면서 적어도 제 생각에는 이번 시드는 먹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보이는 딜이기도 하거든요. 이번 시드는 진짜 지키겠다 이런 느낌 보이는 그런 딜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 왜냐면 위니펙을 따라가기 사실 좀 어려워요. 에지간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목적을 달성을 하고 홈아이스를 이제 어쨌든 1라운드에서는 차지를 하고 들어가면서 또 이제 이변을 바라볼지 이제 이런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